스타리아 전기차 이제 인증까지 모두 마치고 출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리아 전기차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11인승 모델은 올해부터 전기 소형 화물차로 새로 분류돼서 보조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여기에 어린이 통학용 모델 킨더까지 출시가 되면 추가로 보조금 1,500만이 더해져서 최종 국고 보조금만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뭐 거의 세금으로 살 수 있는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스타리아 전기차 정말 살만한 매력적인 차로 나왔는지 이번에 공개된 인증 정보까지 살펴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 전기차 디자인은 지난 1월 브뤼셀 모터쇼에서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일자 램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자 램프였지만 좌우가 뚝뚝 나뉘어져 있는 3분할 램프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이 램프 전체가 끊김없이 쭉 일자로 이어지는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을 가진 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소한 변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일자 램프가 차체 전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사소한 변경점 하나가 전체적인 인상의 완성도 자체를 더 높여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릴은 일반적인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과 다르게 전기차임을 잘 상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그냥 매끈하게 하나의 면으로 처리가 됐고요. 여기에 충전구가 운전석 쪽으로 치우쳐서 그릴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연기관 기반 현대차 전기차들은 다 이런 식으로 충전구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건지 제가 이건 솔직히 진짜 이유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똑같은 구조를 공유하는 기아는 충전구가 정중앙에 있는데, 야, 이거 정확한 이유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커피 기프트콘으로 사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면 범퍼 하단에는 또 액티브 에어플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냉각이 필요할 때는 이 부분을 열었다가 전비를 높여야 될 때는 닫았다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전면 인상을 보면 스타리아는 내연기관 디자인보다 전기차 디자인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은 이 그릴 부분이 왜 이러냐, 전기 변동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전기차 모델은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면이 강조되면서 한층 더 눈이 편안한 디자인이 됐습니다. 애초에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혹은 전기차를 제일 중심에 두고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측면에서는 전기차 전용 17인치 휠이 적용됩니다. 디자인만 조금 바뀌는 거고요. 전기차 전용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연기관 모델보다 더 역동적인 느낌이 드네요. 자, 그 외에 바뀐 점은 크게 없고요. 바로 실내 바뀐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기존보다 좋아진 건 맞는데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2달 뒤부터 현대차는 모든 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플레오스 커넥트로 전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전 CCNC 차들의 업데이트가 잘 될까? 이게 좀 걱정되죠. 지금도 CCNC 안에서 피카츄 업데이트가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피카츄 테마 전에도 1년 전에 자연, 포니 테마 나오면서 추후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확대 적용이 안 됐죠. 심지어 EV5 같은 차는 아예 웰컴 사운드, 시스템 사운드, 계기판 디자인 같은 것들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CCNC라고 하는데, 이 버전은 또 다른 CCNC 적용차들에는 배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정말 파편화가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 추후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나오고 나면 과연 CCNC가 잘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왠지 결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현대차가 꾸준한 업데이트로 기존 오너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스타리아 전기차에는 실내 V2L도 적용됐고요. 100W USB-C 타입 충전 단자도 적용됐습니다. 저희같이 영상이라는 사람들, 혹은 드론 날리는 취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차 안에서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스타리아 전기차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리아 전기차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출시되는 모델은 총 5종입니다. 11인승 승합차 모델, 6인승 모델, 7인승 모델, 3인승 밴, 5인승 밴까지 모델은 5가지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터와 배터리죠. 전류구동 싱글모터가 들어가고요. 최고 출력은 218마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지금 인증받은 전동기 형식이 EM16, 현대차 그룹 전륜구동 전기차 혹은 4륜구동 전기차의 전륜모터로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그 전기모터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기존 ST1과 캡 부분을 그대로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218마력 모터가 적용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스타리아가 2.1L 디젤 모델을 단종하고 합산 최고 출력 245마력의 1.6L 터보 하이브리드, 최고 출력 240마력의 3.5L LPG,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될 전기차까지 이렇게 3가지 파워트레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전기차 파워트레인이 가속 성능에서 보나 정숙성에서 보나 가장 뛰어날 걸로 생각돼요. 정숙성이야 당연히 전기모터가 좋고, 가속 성능은 지금 최고 출력은 셋 중에서 전기차 모델이 제일 적지만 전기모터는 0rpm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생
실생활 영역에서는 역시 전기차 모델이 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자, 그리고 배터리도 보면 지금 모든 모델이 축전지 전격 전압 697V, 축전지 용량 120.6Ah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둘을 곱하면 배터리 용량이 나오죠. 84kWh입니다. 용량을 봤을 때 현대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나 기아 EV6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지금 현대기아 최신차에 들어가는 최신 배터리, 4세대 배터리가 그대로 들어간 걸로 추정돼요. 배터리 팩의 크기는 기존 크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 밀도를 늘린 거고요.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둘 중 하나의 배터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기아 PV5 패신저가 다 좋은데 이거 배터리 제조사가 CATL 중국산이라서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는 스타리아 전기차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델별로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승용 6인승, 7인승 모델은 복합 주행 가는 거리 37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물론 배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아 PV5 패신저 5인승 모델 대비해서는 12km 주행거리가 더 긴 거고요. 카고 모델 3인승, 5인승 밴 모델은 복합 주행 가는 거리 395km로 인증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차이가 있지만 기아 PV5 카고 대비 18km 더 긴 주행거리를 보여주네요. 지난번에 기아는 PV5 카고 모델의 최대 적재 중량을 싣고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부의 공도에서 무려 693.38km를 달렸다고 해요. 1회 충전 가장 긴 주행거리를 달성한 전기 경상용 차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다고 하는데 이건 물론 이 차를 애초에 만드신 엔지니어 분께서 극단적인 연비 운전을 하셔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대단한 주행거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전기차 카고 모델도 아마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인증받은 주행거리 이상은 아마 충분히 주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일 중요한 건 11인승 승하차 모델이죠. 왜냐면 이 차는 올해부터 소형 승합 전기차로 분류돼서 보조금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조금 이상하죠? 스타리아 11인승은 분명히 중형 승합차인데 왜 갑자기 소형 승합 전기차 보조금을 받냐? 그리고 지금 스타리아 전기차 11인승 인증서를 보면 차종란에 승용, 중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승합차인 줄 알았는데 승용차라니. 야, 이거 아주 복잡한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리아 전기차 11인승은 보는 부처에 따라서 신분이 3개로 나눠집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중형 승합차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내고 번호판 달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탈 때 기준이 되는 법률은 자동차관리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죠. 이 법에서는 탑승 인원이 15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길이 4.7m나 너비 1.7m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 얄짤없이 중형 승합차로 분류해버립니다. 스타리아는 길이가 5255mm, 너비가 1995mm입니다. 기준을 한참 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11인승 스타리아를 사서 구청에 등록하러 가면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중형 승합차네요 하고 승합차 세금고지서를 발급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환경부 인증과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승용차입니다. 실제로 지금 환경부 KNCS 인증서를 보면 차종란에 승용, 중형이라고 찍혀있죠. 이건 또 무슨 소릴까? 이 인증서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차가 도로에 나오기 전에 연비랑 배출가스 같은 걸 테스트할 때 환경부 인증부서는 국토부의 법적 신분이 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차량의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가 아닌가와 승객 위주의 차량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예요. 스타리아 11인승은 짐을 실는 상용밴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차고 무게도 3.5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를 실험실에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진행할 때 WLTP 중형 경량 승용차 테스트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서에 나온 승용, 중형이라는 말은 이 차는 법적으로 승용차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할 때 승용차랑 똑같은 런닝머신에 올려놓고 굴렸습니다 라는 행정적인 분류 표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법적으로 이 차가 중형 승합차인 것이 자명한데 왜 전기차 보조금은 소형 승합차라는 기준으로 받게 되나? 올해부터 환경부가 전기 승합차 보조금 체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승합차 기준이 중형, 대형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형 승합차는 보조금 최대 5천만 원, 대형 승합차는 보조금 최대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승차 정원 11인에서 15인, 전장 7m 미만인 차를 소형 전기 승합차로 따로 분류해서 보조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 기준으로는 중형 승합차인 스타리아 11인승이 보조금 지침에서는 소형 승합차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원래 개정이 안 됐으면 보조금 5천만 원 받을 차인데 1,500만 원으로 깎인 거면 손해본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업계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건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어차피 못 먹을 5천만 원 보조금 대신에 환경부가 현대차를 위해서 1,500만 원짜리 맞춤형 보조금을 새로 해줬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도가 안 바뀌어서 일반 개인이나 학원 원장님이 사는 5천만 원대 전기 미니밴에 정부가 세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사실상 공짜 차를 만들어준다? 이거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물론 스타리아 전기차 가격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스타리아 가솔린 11인승 모델이 3,500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보수적으로 대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스타리아 전기차를 5천만 원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5천만 원대 차를 중형 전기 승합차라는 이유로 5천만 원을 빼줬으면 이걸 납득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같은 정부에서도 재정경제부 같은 데에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돈 이렇게 주지 마라. 너무 노골적인 특혜 아니냐. 이거 승용차로 카테고리 바꿔서 PB5 패신저 주는 만큼 보조금 400만 원, 500만 원만 줘라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형 승합차 보조금 1,500만 원은 5천만 원에서 깎였다고 보기보다는 보조금 400~500만 원 받을 뻔했던 걸 오히려 3배 넘게 더 많이 받아내게 됐다. 새로운 파일을 창출해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오로지 현대차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소형 승합 전기차 보조금 카테고리를 만든 거냐? 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중형 전기 승합차로 분류돼서 보조금을 싹쓸이하던 차들을 보면 트라베리, 세레온 같은 차들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 양저우 아시아스타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차인데 아이고 생김새만 봐도 걱정됩니다. 옛날에 그 중국 차죠. 물론 중국 차라는 국적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차들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차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수입사도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내에 승합차 사이즈에서 제대로 된 전기차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차들이 학원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걸로 팔리면서 보조금을 5천만 원 가까이, 어린이 통학용 모델로는 거의 1억 원 가까이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했죠. 결국 정부는 기존의 중국산 밴들이 주로 포진한 카테고리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새로 나올 스타리아 11인승의 스펙에 딱 들어맞는 11인승에서 15인승 사이, 전장 7m 미만 이런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보조금 1,500만 원의 상한선을 걸어버린 겁니다. 세금이 그냥 줄줄 새버리는 거는 차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탈 믿을 수 있는 국산 신차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쥐어주는 똑똑한 정책적 방어막을 친 셈이죠. 특혜냐 아니냐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은 스타리아 전기차 실내외 변경점부터 인증정보, 보조금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려봤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상품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전기차가 더 잘 어울리고 배터리는 최신 4세대 NCM 배터리가 들어갔고 주행거리도 준수하고 거기에 보조금까지 최대 1,500만 원, 힌더 모델까지 만약에 나온다면 3천만 원! 그러면 좋은데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관건은 가격이죠. 현대차가 이 보조금 구조를 알면서 차값을 그만큼 올려서 내놓는다면 그건 실망스러운 일이 되겠죠. 보조금 혜택은 소비자한테 돌아가야지 현대차의 마진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스타리아 일렉트릭,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가솔린 대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인상된 5천만 원대가 예상됩니다만 제대로 된 가격 발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 전기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